사장님, 만약 다음 달부터 월급이 30% 깎인다면 그래도 이 핸들 계속 잡으시겠습니까? 지금 택배 터미널에서 혹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서 땀 흘리고 계신 많은 기사님들, 요즘 뉴스에서 근로자 추정제라는 말 많이 들리실 겁니다. 정부가 오는 5월 입법을 목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겠다며 내놓은 카드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게 해준다는데 왜 정작 당사자인 택배 배달업계에서는 환호성이 아니라 비명이 터져 나올까요? 심지어 현장의 어떤 분들은 차라리 날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 순간 얻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것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그 불편한 진실을 제3자의 눈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우선 복잡한 법리학이 다 치우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입증 책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기사님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서 저 근로자 맞아요, 보호해주세요 라고 하려면 본인이 직접 서류를 떼고 증거를 모아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싸우기엔 참 힘들었죠.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판이 180도 뒤집힙니다. 일단 나라에서 특수고용직분들을 근로자로 봅니다. 만약 회사가 이 사람은 근로자 아닌데요? 개인 사장님인데요? 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회사가 직접 증거를 가져와서 증명해야 합니다. 듣기만 하면 정말 꿈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퇴직금도 받고 4대 보험도 되고 해고 걱정도 없고 약 870만 명에 달하는 우리 동료들이 이 우산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베테랑 택배 기사님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실까요? 여기 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을 버는 베테랑 기사님이 계시다고 가정해 봅시다. 몸은 부서질 듯 고되지만 내가 땀 흘린 만큼 가져간다는 자부심, 그리고 가족들을 건사한다는 책임감으로 핸들을 잡으시죠. 그런데 이분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되는 순간 피할 수 없는 강력한 룰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물량이 쏟아지는 명절이나 성수기에 밤을 새워서라도 다 배송하고 그만큼 고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되면 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52시간 찼으니까 이제 퇴근하세요. 더 일하면 불법입니다. 실제로 현장의 한 기사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토로하셨습니다. 근로자로 묶여서 52시간만 일하면 내 수입은 30%는 줄어든다. 그러면 굳이 이 힘든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상상해보세요. 구역의 물량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시간 됐으니 어플 끄고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 물량 처리는 어떻게 하며 줄어든 지갑은 누가 채워줍니까?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오히려 수입을 깎고 일할 자유를 뺏는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보호일까요? 딜레마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달 라이더분들의 경우 보통 배민 하나만 켜놓고 일하지 않으시죠? 쿠팡이츠, 요기요, 지역 대행사 두세 개 M을 동시에 켜놓고 콜을 골라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분의 진짜 고용주는 누구일까요? 퇴직금 받으려면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하죠? 플랫폼들은 서로 자기 직원이 아니라고 미루겠죠. 결국 플랫폼들은 이 리스크를 피하려고 전속 계약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콜만 받아라, 딴 거 켜지 마라. 이렇게 되면 자유롭게 콜을 골라봤던 프리랜서의 장점은 사라지게 됩니다. 돈을 주는 입장인 대리점이나 식당 사장님들도 비상입니다. 기사 한 명당 퇴직금, 보험료로 연간 500만 원 이상 더 든다고 하는데 이는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의 20%가 넘는 큰 돈입니다. 이 비용 사장님들이 다 감당할까요? 아니요. 결국 배달비가 오르고 택배비가 오르고 음식값이 오를 겁니다. 소비자는 비싸서 주문을 줄이고 결국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고용 절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보다 먼저 이 길을 간 나라들은 행복해졌을까요? 이번 정책의 롤모델이라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한번 볼까요? 2020년 야심차게 비슷한 법 AB5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음악가, 통번역가 등 전문직들이 반발해서 예외가 줄줄이 생기더니 결국 주민투표까지 거쳐서 앱 기반 기사들은 쏙 빠져버렸습니다. 사실상 누더기법이 된 거죠. 유럽은 더 심각합니다. 스페인은 기사들을 강제로 직고용하게 했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사업을 접고 스페인을 떠났습니다. 법이 지켜준 건 일자리가 아니라 실업이었던 셈이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배달의 민족이 4대 보험 다 들어주는 정규직 라이더 자회사인 딜리버리랜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는 비용을 감당 못했고 정작 기사님들은 내 맘대로 일하고 더 버는 게 낫다 하며 프리랜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탁상 행정이 놓치고 있는 시장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물론 가짜 3.3으로 불리며 노동 착취를 당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겐 이 법은 분명 필요한 동아줄일 순 있습니다. 그 취지까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일하고 능력껏 벌고 싶은 많은 분들에겐 이 법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정적인 보호를 받지만 근무 시간과 수입이 제한되는 근로자입니까? 아니면 내 능력껏, 내 시간 쪼개서 마음껏 버는 사장님입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의 솔직한 상황과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